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균역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조선의 세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세금 제도의 변화가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현수입니다. 나라 살림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요즘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그 고충이 컸는데요. 이에 조정에서는 세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자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준 균역법이 무엇이고 또 조선에는 어떤 세금 제도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나라에 져야 하는 의무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세, 특산물을 내는 공납, 군대에 가는 대신에 옷감을 내는 군역이 있었는데 이 옷감을 군포라고 했죠. 군포는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에게서 1년에 2필씩 거뒀습니다. 군포는 원래 상민들한테서만 받았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부유해진 상민들이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의 수가 줄었습니다. 게다가 군포를 내지 못해 노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며 상민의 수는 더욱 줄게 됐습니다. 문제는 군포를 내는 상민의 수는 줄었는데 나라에서는 기존에 걷어들인 것과 똑같은 양의 군포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관리들은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고 또 16세가 안 된 어린 아이에게서도 군포를 거두며 모자라는 군포의 양을 채웠습니다. 산 사람 군포 내기도 힘든데 죽은 사람 것까지 내라니 억울해서 죽지도 못하겠네. 몰라. 나 도망갈래. 만약 군포를 못 내고 도망가면 그 이웃이나 친척이 그 몫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조는 창경궁 홍화문 앞으로 나가 백성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조 26년에 군포 2필을 1년에 1필만 내도록 하는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균역법으로 인해 걷어들이는 군포가 반으로 줄자 백성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국가의 군포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균역법에서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당시 부자가 된 상민 중에는 집안의 재력을 바탕으로 양반과 비슷한 지위를 누리면서도 군포를 내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영조는 이들에게도 선무군관이라는 직위를 주고 군포를 내게 했습니다. 또한 모든 토지에 한 결에 2두씩 쌀을 내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돈을 내게 하는 결작을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양반이라도 토지가 있으면 간접적으로는 군역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었죠. 균역법의 실시로 백성들은 군포를 내는 군역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집권 기간 동안 백성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균역법을 통해 더욱 빛이 납니다. 이렇게 영조 때 군역이 정비되었는데요. 그 외의 세금인 공납과 토지세도 사실은 영조 이전에 이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납은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인데요. 이 또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산물은 저장과 수송이 어려워 중간에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관리들은 실제로 거둬야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백성들에게서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이 부과되는 경우 농민들은 농사일을 제쳐두고 특산물을 구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특산물을 구해도 관리들은 품질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퇴짜 놓기 일쑤였는데요. 그러자 질 좋은 특산물을 사서 나라에 대신 내어주고 나중에 그 값을 백성들에게서 받는 박납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대신 세금을 내어주니 편리했지만 이들은 중간에서 만만치 않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는 박납인들의 횡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박납인들이 나라에 한도의 곡식을 바치고 백성들에게서는 한두 값을 받아낸다. 또 한 필의 옷감을 바치고 세 필의 값을 요구하기도 하니 그 배단이 극심하다. 이에 광해군 때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특산물을 쌀 12두로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대동법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박납으로 이익을 챙기던 자들의 반발이 거세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무려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토지세의 경우 인조 때 영정법을 도입함으로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초 세종 때에는 토지의 비옥함에 따라 한결에 최저 4두, 최고 20두의 토지세를 냈습니다. 보통 흉년이 들면 한결에 4두만 내면 됐는데 흉년이 들어도 10두를 받는 등 관리들의 토지세 횡포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풍년, 흉년에 상관없이 한결에 4두씩만 내게 하는 영정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토지세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에 농사기술의 발달로 농토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의 대동법, 인조의 영정법, 영조의 균역법. 이처럼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시행한 것은 전란 이후 궁핍해진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이러한 세금 제도의 변화는 조선 후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제도의 변화로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토지세와 군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는 양이 줄었을 뿐더러 공납에서는 특산물을 대신 내주는 박납인들의 횡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금 제도의 변화는 조선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금으로 내는 쌀과 옷감이 교환 수단이 되어 이를 가지고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게 되었고, 농사만 짓던 백성들이 점차 상업이나 수공업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동법의 실행으로 공인이란 장사꾼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국가가 대동세로 거둬들인 돈이나 쌀을 가지고 나라에 바칠 특산물을 구입하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을 수송,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났으며 공인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수공업자도 생겨났습니다. 경제활동의 발달에 따라 화폐가 필요해지고 이를 활발히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세금이 토지에 집중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땅이 많은 양반 지주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되었습니다. 세금 제도의 변화는 조선의 경제 발달을 불러오는데요.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이 토지에 집중되면서 이후 땅을 많이 가진 양반 지주들은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오히려 소장농에게 전가하는 등 백성들의 부담은 결국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에서 세금 제도의 변화로 시장 경제가 활발해지던 시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독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나라방 뉴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요. 이후 많은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 살기 시작하며 동부 지역에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생깁니다. 영국은 식민지 미국에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차와 관련된 세금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인들은 영국에서 수입한 차 대신 커피를 마시자라는 운동을 벌이며 저항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일부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구의 배를 습격해 영국에서 수입한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1775년 미국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 군대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는데요. 이후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1783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식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강대국 미국이 탄생하는데요. 미국은 지금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조선시대의 군역과 세금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선 후기 세금제도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땅이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지주였던 양반들의 저항이 거셌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늘리면 비슷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역사를 알면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 이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